지난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가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수행해야 되는 역할을 완벽하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전방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우리가 4-4-2 전형을 쓰면서 손흥민과 조규성의 투톱을 사용했었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조규성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손흥민이 약간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었죠. 그런데 여기서 전방 압박을 할 때 조규성의 역할은 최전방에서 압박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면 상대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조규성이 상대방 수비수에게 달려들면서 순간적으로 한쪽 측면을 막아 세우는 동작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규성이 한쪽 측면을 막아 세우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조규성이 있는 방향으로 패스를 보내주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지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패스가 한쪽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패스가 한쪽 방향으로 전개되는 순간 손흥민부터 정우영, 황인범, 정우영, 그리고 이재성까지 순간적으로 우리 대표팀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모여들면서 상대방 진영에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 지역에서 우리가 수적 우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상대방이 볼을 전개할 때 순간적으로 달려들면서 강한 전방 압박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전방에서 조규성이 상대방이 볼을 전개하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압박을 시도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콜롬비아가 한쪽 측면으로 볼을 전개할 때 조규성이 반대편 측면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조규성이 달려들면서 순간적으로 한쪽 측면을 막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조규성이 한쪽 측면을 막아 세웠을 때 뒤에 있었던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달려들면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만 봐도 한쪽 측면에서 콜롬비아의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선수보다 우리의 선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상대팀이 볼을 잡고 있을 때 손흥민이 상대방의 수비수를 압박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조규성이 손흥민이 마크하고 있었던 수비형 미드필더를 압박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손흥민이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있고 조규성은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조규성이 한쪽 측면으로 움직여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장면도 한쪽 측면에서 한국의 선수 숫자가 콜롬비아의 선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의 선수 숫자가 많다는 건 전방 압박을 훨씬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보면 조규성의 움직임이 우리의 전방 압박을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콜롬비아가 압박을 받으니까 후방으로 패스를 전개하는 장면인데, 그 순간 조규성이 정말 부지런하게 콜롬비아의 백패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조규성이 적극적으로 달려드니까 콜롬비아 골키퍼 입장에서는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조규성이 한쪽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압박을 하니까 앞쪽에 있는 수비수에게 콜롬비아의 골키퍼가 패스를 보내주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한국이 한쪽 측면으로 콜롬비아의 패스를 몰아세운다는 확실한 플랜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패스가 전개될 때 순간적으로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조규성이 달려들 때 콜롬비아의 골키퍼가 한쪽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선수들이 조규성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한쪽 측면으로 모여들고 있으니까 콜롬비아의 골키퍼가 당황을 해서 패스를 전개할 때 이 패스가 부정확하게 나가면서 우리가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조규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모여들면서 콜롬비아의 진영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우리의 선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득점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조규성이 상대방 골키퍼가 볼을 잡을 때 압박을 들어가는데, 이때 한쪽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골키퍼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할 수가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골키퍼 입장에서는 한쪽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가 콜롬비아의 패스의 방향을 예측하고 한쪽 측면으로 선수들이 모여들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콜롬비아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했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모여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특히나 조규성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처음에는 골키퍼를 압박하다가 측면에서 콜롬비아가 볼을 잡으니까 중앙에 있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비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이 골키퍼를 압박하러 뛰어갔다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중앙에 있는 선수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비수 입장에서는 중앙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규성이 이 앞쪽에 있는 선수를 압박하기 때문에 측면에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먼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 더 멀리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멀리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다가 패스 미스가 나왔고, 이재성의 발에 맞으면서 이 패스가 손흥민에게 흘러갔죠. 여기서 손흥민이 콜롬비아의 패스 미스를 받아서 빈 골대에 너무나 편안하게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전방 압박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벤투 감독이 조규성을 중요한 선수로 기용했던 이유 자체가 이렇게 전방 압박에서 큰 도움을 주는 선수이기 때문이고, 조규성이 우리의 전방 압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규성이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처럼 기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면서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의 프리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프리롤은 공간으로 자유롭게 뛰어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때 조규성이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가주기 때문에 공간이 발생하면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침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조규성이 만든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특히나 조규성 같은 경우는 측면 공격수로도 뛰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상대 수비에 공간이 나오면 손흥민의 공간 침투가 살아난다는 게 지난 경기에서 조규성과 손흥민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이 조규성 선수가 최전방 투톱으로 기용됐을 때 손흥민 대신 상대 수비수와 싸워준다는 면에서도 손흥민의 움직임을 정말 크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이 넘어왔을 때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상대 수비수의 힘을 버텨내면서 볼을 지켜주는 플레이가 이 선수의 장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손흥민의 플레이를 살리려면 손흥민 옆에 토트넘에서는 마치 케인처럼 상대방 수비수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우리 대표팀에서 수행하는 선수가 바로 조규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을 전개할 때 조규성에게 볼을 전개해주고 조규성이 내려오거나 움직이면서 볼을 받아주면 이때 상대 수비수가 조규성을 압박하기 위해 끌려나가고, 이때 조규성이 상대방 수비수의 등을 지면서 볼을 지켜주면 손흥민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손흥민이 조규성의 주변으로 움직이면서 조규성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손흥민이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이 전개될 때 손흥민이 상대방 수비수를 등을 지고 직접적으로 상대방 수비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규성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조규성이 떨어뜨려주는 세컨볼을 손흥민이 받아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일단 조규성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요.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조규성이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넘어오는 볼을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조규성이 중앙에만 머물지 않고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활동 반경이 넓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죠. 후방에서 볼이 넘어갈 때 조규성이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가 한쪽 측면으로 끌려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조규성이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한쪽 측면으로 끌어내면 손흥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으로 손흥민이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하고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황인범의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니까 상대방 골키퍼가 급하게 나와서 손흥민에게 들어가는 패스를 걷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이 나온 것도 기본적으로 조규성이 반대편으로 뛰어주면서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준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면 조규성이 최전방에서 상대방 수비수와 싸워주면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한 칸 밑에 있는 손흥민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상대방 수비수와는 조규성이 대신 싸워주고 손흥민은 한 칸 밑에서 조규성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상대방 수비수와 직접적인 싸움을 가져가지 않고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상대방 수비수의 압박을 받지 않고 조규성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주다 보니까 손흥민이 볼을 받는 순간 전방을 바라보면서 플레이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이 상대 수비에 등을 지는 게 아니라 전방을 바라보면서 볼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손흥민의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발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손흥민의 정말 좋은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난 콜롬비아전은 조규성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해야 되는 역할, 열심히 움직이면서 손흥민이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방 압박을 할 때 부지런히 움직여주면서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역할,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수행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오현규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오현규 선수도 수원에 있을 때와 셀틱에 있을 때도 활동 반경도 넓고요. 그리고 전방에서 버텨주는 플레이도 좋고 저돌적으로 움직이면서 옆에 있는 공격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오현규 선수도 충분히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고, 황의조 선수도 벤투 감독 시절에 주전으로 기용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전방 압박도 하고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황의조 선수도 정말로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3명의 공격수를 모두 실험해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조규성, 황의조, 오현규 이 3명을 클린스만 감독이 한 번씩 실험해 볼 텐데, 지난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정말 잘 수행했었으니까 오현규와 황의조도 조규성이 보여줬던 역할들을 충분히 잘 수행해 줄 수만 있다면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우리의 공격 자원들이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